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너무도 황당했고 눈물도 참 많이 흘렸던 저의 이야기를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 신부에게 숨겨둔 애인이 둘이나 있었으며 그들 모두 예비 신부와 각별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 신부였던 여자친구는 필요에 따라 예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예신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서 만나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답지 않게 털털하고 활동적이며 쾌활한 성격이었던 그녀에게 매번 눈길이 가던 차였는데 그녀가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용해 같이 운동하자는 명목하에 접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와 친분을 쌓았고 나중엔 고백도 하고 그녀와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한 연애만 해오다가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니 너무너무 재밌더군요. 클라이밍도 해보고 패러글라이딩도 하러 가고 주말에 시간 내서 등산도 다니고 저에겐 정말 안성맞춤에 너무도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도 둘 다 육고기파에 야채를 잘 안 먹다 보니 그 또한 뭐 더할 나위 없이 찰떡궁합이라고 생각을 했죠. 밥을 같이 먹어도 늘 기호가 같고 다툴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그녀에게 장난반 진단반으로 매번 졸업하면 결혼하자 입버릇처럼 해오던 저였고 실제로 그녀가 먼저 졸업을 하던 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내 옆에 있어줄 수 없겠냐고요. 저는 군대를 다녀온 기간이 있다 보니 아직 졸업을 못했고 이 반쪽 분이 청혼은 2년 후에 마저 하겠다고 웃으며 통보까지 해둔 상태였죠. 그날부터 저희는 서로를 이미 반려자로서 인정을 하고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친과 지금은 학생이지만 알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제가 같이 미리미리 돈을 모아서 결혼할 쯤에 집 구할 때 보태려는 심산으로 둘이 상의 끝에 만든 거였죠. 비록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여친이 돈을 더 많이 넣긴 했지만 저희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친도 나중에 시집가고 나면은 집에서 놀면서 펑펑 돈만 쓸 거니까 지금은 내가 많이 넣은 것이라며 웃으며 장난을 치곤 했었습니다. 정말 저희는 핑크빛 미래만을 꿈꾸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나 결국 저도 졸업을 했고 장미꽃 백송이를 준비하여 반쪽분이었던 청혼을 완성시켰어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청혼을 하였습니다. 뻔히 알고 있던 고백임에도 눈물로서 감격을 표하는 여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고백한 저조차도 울컥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울면서 서로를 꼭 안아주었고 각자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은 그렇게 했지만 당장 직장 없이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갈 용기도 나지 않았고 딱 1년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멋진 직장 구해서 직접 집으로 찾아뵙고 부모님 허락받겠다고요. 다행히 제가 노력한 만큼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예상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에 빠르게 입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 모아온 공동 통장에는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모였었고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부모님 조력을 받아서 외곽의 전셋집을 잡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친구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이랑 친척네들 같이 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자친구네는 친척들끼리 우애가 좋아서 친척들과도 자주 여행을 가곤 했었기에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난 여자친구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첫날 잘 도착했다는 연락 이후 도무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보아도 전화기는 꺼져 있고 톡을 보내도 1이라는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싶은 마음이 들며 불안하고 초조해서 손톱만 깨물고 있었지만 가족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는 마음에 말없이 일주일을 기다려 보았지만 여자친구에게는 끝까지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일이었기에 찾아가 보았지만 불은 꺼져 있고 인기척은 없더군요. 무엇보다 우편물과 택배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보건대 아직 집에 온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대체 무슨 일일까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폰을 켜보니 제가 보낸 톡에 1이라는 숫자가 사라져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번개 같은 속도로 다시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폭탄처럼 대량 톡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뭐하고 있는 거야? 말 좀 해.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 이렇게 연락이 없으면은 난 경찰서에 너를 실종 신고를 할 거야.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어. 라고 보내고 폰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도착해서 열어보니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미안해. 나 사실 오빠랑 결혼할 정도로 착한 여자도 아니고 자신이 없어. 사실 나에겐 결혼을 약속한 다른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더 묻지 말고 오빠가 그냥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언젠가는 얘기해야지 생각은 했지만 용기가 안 났어. 그래서 아직까지 말 못했던 거고 난 양다리, 아니 3다리였어. 난 그냥 남자라면 다 좋더라. 나 구제불능이지. 더 이상 착한 척하며 오빠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더라. 난 남자 셋을 동시에 만난 더러운 여자야. 그러니까 제발 날 잊어줘. 그래도 오빠가 청혼해줬을 때 그때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그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공동 통장에 돈은 오빠가 가져. 어차피 오빠 명의의 통장이기도 하니까 그냥 뺏었으면 될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양심이자 배려니까 받아주라. 이제 연락 못할 것 같아. 안녕. 저는 무너져 내리는 몸을 겨우 벽에 지탱하며 천천히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과연 믿어야 되나 싶은 마음에 전화로 하자고 통화를 계속해서 걸어봐도 연락이 안 되고 톡을 보내도 무시하고 자포자기 할 때쯤 낯선 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처음 듣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유진이하고 결혼할 남자라며 당신 누구냐고 하며 묻더군요. 저도 당당하게 결혼할 남자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가볍게 콧방귀를 낀 그는 다시 한번 내 여자에게 전화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며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말 못할 말 쌍스럽게 다 뱉어낸 남자는 분이 가시질 않은 듯 일방적인 말만 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비참함이 다 가시기도 전에 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고 싶진 않았지만 뭔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에 받은 전화는 이번에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으니까 여기도 대뜸 다짜고짜 너 뭐하는 놈이냐고 따지더군요.
가뜩이나 바람피는 놈 하나 있다 그래서 대판 싸우는 판에 넌 뭔데 껴드냐며 이 사람 또한 자신이 유진이 남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여자 하나에 남자 셋. 근데 남자 셋이 전부 다 본인이 결혼 상대자라고 따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웃긴 것은 그 남자 둘은 유진이랑 연락이 된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저만 일단 탈락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심장이 미친 듯이 아팠습니다. 비록 목소리도 못 듣고 톡으로 이별을 통보받았지만 도저히 이런 막장인 상황만큼은 볼 수 없었던지라, 그리고 그녀에 대한 분노심 또한 더 이상 조절하기가 힘들어지는지라 난 빠질 테니 알아서들 하시라고 질러버리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다잡고 근처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안주 없이 그냥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직장은 퇴사했어요.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바랬던 미래가 사라지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서 스스로를 가두며 살았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한 달이나 그렇게 처박혀 살다 보니 조금은 정신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화장실 유리창을 보니 안 깎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있고 머리는 제대로 감지도 않아서 떡진 채로 장발이 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였죠. 빤히 쳐다보다가 스스로의 모습에 한심함을 느껴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여자가 유진이 하나밖에 없냐 하고 다시 열심히 살려고 의지를 불태우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